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렇게 공개적으로 죽여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고, 그 뒤에 그 사냥개의 시체를 본 그레이 팀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네? 끝이에요. 오지 않는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를 리뷰하는 시간, 오 그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번째 오지 않는 초대 손님은 바로 기생수 더 그레이의 구교환 배우님입니다. 구교환. 안녕하세요, 우리 구교환 배우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럼 빠르게 우리 배우님과 드라마 더 그레이 심층 리뷰와 Q&A 시간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에는 주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과 하이디 역의 전소니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소니 배우님을 처음 봤어요. 뭐 어디서 잠깐 보긴 했을 수도 있는데, 아, 저분이 전소니 배우님이구나 하고 인지하면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인은 자기가 예쁜지 몰라서 꾸미지 않고 예쁘고 성실한 마트 직원으로 나옵니다. 마트 직원 하면은 우리 K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사연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되고 있죠. 극 중 유일하게 기생수와 특별한 공존을 하는 반인 반기생수, 줄여서 이름을 수인으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하이디는 수인이 기생수 모드로 변신했을 때 이름으로 극중 강우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강우 역의 우리 구교환 배우님이 나왔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남자가 된 배우님은 특별한 직업 없이 조직 생활을 전전하는 캐릭터입니다. 수염을 이렇게 침착맨처럼 기르고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기생수의 숙주가 되는 캐릭터가 아니지만 수인과 함께 전체 에피소드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정연 누나라고 부를게요. 지금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과거 프로파일러 출신으로 기생수 소탕부대인 그레이 팀의 수장이자 극중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극중 이름은 모르겠지만 해요 아저씨, 수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 아저씨이자 수인 곁에서 수인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친절한 이웃 아저씨로 나옵니다. 인권 아저씨는 경찰 조직 전체에 인맥이 있는 굉장히 능청스러운 성격으로 나오고, 해요 아저씨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부하 경찰로 나옵니다. 또 목사 기생수, 대장 기생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빌런이자 메인 빌런답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런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누나 기생수, 강우 누나 몸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수라서 누나 기생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빌런 중 한 명으로 계속해서 수인과 강우 주변을 추격하는 기생수 집단의 행동대장입니다. 이 정도 캐릭터만 기억하시면은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보시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먼저 줄거리는 1화는 큰 이야기가 진행되기보다 등장인물과 배경 소개에 초점을 둔 에피소드였고, 2화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수인과 강우는 왜 기생수에 얽히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기생수 집단과 강우 그리고 수인의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얘기하면서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화가 굉장히 속도감 있고 친절하게 기생수의 배경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1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타노스 사상을 가진 사람의 독백 같은 자막이 싹 깔려요. 그리고 독백 같은 나레이션이 끝나자마자 기생수라는 그 생물체에 대한 특징과 또 주인공이 어떻게 기생수가 되는지, 또 기생수의 파이법은 무엇인지 등등 정말 기생수에 관한 것들을 빠르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제 기생수 IP를 이 드라마로 처음 접한 저 역시도 굉장히 쉽게 기생수 IP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익숙하지 않은 주연 배우와 익숙한 조연 배우의 균형 있는 믹스 매치로 드라마의 몰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주연
주연 배우로 전소니 배우님이라는 다소 낯선 배우를 활용해서 기생수라는 생물체의 낯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기생수를 낯설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반대로 배우 자체가 클리셰가 된 배우 구교환 배우님, 김인권 배우님, 권혜우 배우님을 핵심 주변 인물로 활용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도 그들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성격과 그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만들어가는 상황에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가벼워 보이지만 정말 의리 있고 또 무겁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본인 특유의 유머로 그 무게를 낮춰서 균형을 유지하는 캐릭터에 특화된 구교환 배우님, 사연 있어 보이는 주연 배우 곁에서 그 주연 배우를 늘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권혜우 아저씨, 무조건 홍수 칠 것 같은 김인권 아저씨, 이렇게 활용해서 말이죠. 세 번째 좋았던 점은 여타 다른 크리처물 같은 경우에는 1화에는 인간은 무조건 크리처한테 당하는 모습만 나와요. 또 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생수 더 그레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1화부터 인간 집단인 이정현 배우님이 이끌고 있는 그레이 팀이 기생수의 파해법을 알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 기생수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는 맛이 무섭다 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인 수인이가 자신의 몸이 하이디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발견과 그 과정에서 하이디와 수인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일기장과 핸드폰을 활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의 이름은이 생각나서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짧지만 네 번째로 좋았던 점입니다. 다섯 번째, 2화는 강우의 플래시백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강우가 조직원을 피해서 도망치는 씬이 있어요. 그때 그 촬영을 핸드헬즈와 드론, 핸드헬즈, 드론 반복돼서 촬영된 것을 롱테이크 기법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꼽는 제 최고의 명장면이었어요. 여섯 번째로 좋았던 거는 혜요 아저씨가 기생수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검사하는 그 검사를 수인에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노출을 통해서 혜요 아저씨가 수인을 보호하려는 행동과 행동들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혜요 아저씨 본인만의 어떤 논리적 근거를 둔 행동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혜요 아저씨가 수인을 보호하는 행동들에 시청자인 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좋았던 점, 강우 입장에서 수인과 감정적으로 연대하는 그 이유를 초반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강우는 지속적으로 인간 조직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불어서 기생수 집단에게 누나도 잃고 동생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인간이든 기생수든 어느 쪽으로든 기댈 곳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정적 고립 상황이 수인이 처한 감정적 고립 상태와 굉장히 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수인과 강우에 고립되어 있는 감정적 유사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둘이 급속도로 빠르게 또 가깝게 연대하는 것을 시청자인 저로 하여금 쉽게 납득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닮은 사람들끼리 연대를 한다는 거죠. 주인공이 회색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형적인 갈등과 고민 없이 명확한 행동 방향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회색 분자들은 선택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반전의 재미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굉장히 답답해서 시청자들에게 고구마를 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과감하게 그 갈팡질팡의 재미를 빼버렸어요. 그냥 시원하게 처음부터 하이디와 수인이 어떤 노선으로 갈지 정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덕분에 하이디라는 주인공 기생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1, 2화의 마지막 좋았던 점인데요. 주인공 기생수의 전투력을 처음부터 바로 완성형 전투력을 가진 기생수로 표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던 점입니다. 1, 2화에 이제 아쉬웠던 점 시작하겠습니다. 최준경이라는
많은 캐릭터의 몰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핵심 주연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기생수를 소탕하는 그레이 팀의 수장이자 또 인간이지만 수인과 하이디, 강우의 대척점에 선 인물이기도 한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행동이 굉장히 과하게 지나치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뭔가 보는 내내 혼자 뮤지컬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였어요. 두 번째 아쉬웠던 점도 이 최준경 캐릭터에 대한 건데, 최준경이 입고 있는 복장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저는 액션 영화 중에서 익스트릭션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그 액션 영화를 왜 좋아하냐면은 크리스 햄스워스 형님, 우리 딱 봐도 존나 강하잖아요. 근데 그 강한 캐릭터가 더 강하게 중무장을 해요. 더 잘 싸우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현실성 있고 진짜 현실로 강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최준경이라는 캐릭터는 말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복장은 매트릭스랑 조니 코스프레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준경 캐릭터가 등장해서 총 쏘는 장면만 나오면은 몰입이 안 돼요. 너무 현실성 없어서. 여기까지가 1, 2화의 리뷰였습니다. 그럼 우리 배우님과 첫 번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화에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기존의 교환 배우님이 대중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다른 이미지를 연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미지가 침착맨처럼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나와서 뭔가 무게감 있게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이디와 첫 만남 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집 강아지 메리를 찾는 연기를 보여주자마자 곧장 느꼈어요. 아, 교환 배우님이구나. 그리고 쭉 정말 제가 느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빴다는 건 아니고 절대로 좋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처음 캐릭터 설정부터 지금과 같이 굉장히 가볍고 능청스러운 캐릭터였는지, 아니면 배우님의 연기와 연상호 감독님의 디렉팅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그런 캐릭터가 된지 궁금합니다. 점점 강우를 우리 배우님화 시켜 나갔다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감독님께서 교환 배우님에게 디렉팅을 줬다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연상호 감독님은 처음부터 교환 배우님을 점 찍어두고 캐릭터를 설정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세 번째 질문,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1화에서 그 메리를 찾는 장면 있잖아요. 메리야, 메리야, 우리 메리 못 보셨어요? 하는 그 능청스러운 연기가 처음부터 대본에 있던 건지 아니면 애드립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그러면은 다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화가 시작하자마자 핸드헬즈 드론, 핸드헬즈 촬영이 오고 가면서 또 롱테이크 기법으로 편집까지 돼서 진짜 굉장한 액션씬이 나왔어요. 보자마자 와, 이거 미쳤다 했거든요. 이거를 촬영하는 현장에서도 와, 이거 느낌 좋은데?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명장면은 현장에서도 느낌이 온다 라는 거네요. 역시 솔직한 답변 덕분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다 확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1, 2화에 이어서 3, 4화 스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화는 준경이 왜 저렇게까지 기생수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인권 아저씨는 어떤 식으로 인간을 통수를 칠지, 더불어 하이디는 어쩌다가 그레이팀에 잡히게 되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고, 4화는 그레이팀이 하이디를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 또 수인의 과거에 어떤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우리 권혜요 아저씨가 어떻게 보듬어주고 살펴주었는지, 그리고 대장기생수의 새로운 능력과 권혜요 아저씨의 죽음을 보여주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 4화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고, 바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얘기하면서 디테일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3화 오프닝에 나온 준경의 플래시백 장면을 통해서 준경이 왜 그렇게 기생수를 혐오하는지, 기생수를 향했던 준경의 행동들이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 보여줄 준경의 행동은 어떠할지, 그 준경의 행동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장면을 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간에 들어갔다면 지루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바로 오프닝이 시작되는 순간 플래시백으로 콱 넣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본 이야기의 흐름을 망치지 않고 말이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또 준경에 관한 건데, 이번에도 남편 몸에 기생한 기생수의 죽음, 소위 말하는 사냥개의 죽음을 바라보는 준경의 표정 연기가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 장면에서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준경이 가진 입체적인 감정이 정말 잘 표현되고 잘 드러났던 연기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처음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죽은 장면이 준경의 표정이 어떤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담겼냐면은, 첫 번째로 젠장 내가 기생수한테 당하다니, 이런 순수한 분노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첫 번째 감정, 또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이제 진짜 그런 남편까지 죽어버려서 옆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어떤 슬픔 섞인 분노인가, 이 두 가지 분노가 섞여 있는 분노를 보여줘서 좋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강우라는 캐릭터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 그리고 동생과 누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성격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강우가 겪은 사건의 무게감만큼 갑자기 무게 있는 캐릭터로 변신한다면은 완전히 드라마의 무게감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거예요. 드라마 전체도 어두운데 더 어두워졌을 거란 말이죠.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캐릭터가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유머가 있는 캐릭터가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했던 강우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우의 캐릭터성을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번째 좋았던 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건 배우님이 계산된 어색한 행동과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그 행동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예상대로 통수 치는 장면을 보여줘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통수 치는 캐릭터로 통수를 쳐줘서 좋았다 이거예요. 만약 계속 그렇게 뭔가 계산된 어색함 같은데 통수를 치지 않고 계속 어색하게 같은 편으로 있었다면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점점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좋았던 점, 대장기생수가 권혜요 아저씨의 목을 댕강 따버리고 곧장 권혜요 아저씨로 변하며 기생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특수능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시청자인 저에게 바로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청자인 저는 저 능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저 대장기생수가 어떤 사건을 벌일지 잔뜩 기대하고 상상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아쉬웠던 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의 과거를 설명하는 플래시백과 캐릭터 설명은 준경의 뇌지컬과 피지컬 능력을 납득시키기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이러한 미흡한 준경 캐릭터의 설명은 준경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에 전체적으로 몰입할 수 없게 만들어줬어요. 아니 납득이 좀 되는 어떤 설명을 해주고 나서 저런 능력을 보여주란 말이야. 설명 없이 냅다 능력만 보여주면 그게 이해가 되냐고 라는 분노에 찬 생각이란 거죠. 두 번째 아쉬웠던 점, 준경이 수인을 의심하게 만드는 혜요 아저씨의 결정적인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들이 그냥 너무 게으른 선택으로 연출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1, 2화에 정말 체계적으로 완성도 높여놨던 그 공격
정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 중 하나예요. 그 대표적인 결정적 행동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땅에 떨어진 수인의 물건을 어색하게 줍다가 준경한테 걸려서 의심을 사는 장면. 두 번째, 수인이랑 몰래 통화하다 걸려서 준경한테 의심을 사는 장면. 너무 뻔한 클리셰 중에 클리셰들만 이용을 했어요. 너무 쉬운 길로만 갔다. 1, 2화에선 그렇게 치밀하게 빌드업을 해놓고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 아쉬웠던 점, 인권 아저씨가 사냥개 기생수를 칼로 이렇게 쑤셔 죽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죽일 때 경찰차에 둘러싸인 곳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찔러 죽여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렇게 공개적으로 죽여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고, 그 뒤에 그 사냥개의 시체를 본 그레이 팀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네?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 중요한 장면이 그냥 통째로 쓰레기 장면이 됐어요. 네 번째, 지속적으로 준경이라는 캐릭터가 뇌지컬을 이용하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거든요. 정작 수인이나 하이디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나 논리도 없어요. 오로지 기생수에 대한 분노, 그 분노만으로 행동하고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황들에 몰입이 안 됩니다. 아니, 수인과 하이디를 만나기 전에는 미친 초뇌지컬 캐릭터처럼 묘사하더니 왜 정작 뇌지컬이 필요할 땐 뇌지컬이 없어져?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니, 좀 뇌지컬 굴리다가 상황이 연출되면 안 돼? 뇌지컬 캐릭터라며. 다섯 번째로 아쉬웠던 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에이전트 1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마스터한 캐릭터라고 관객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관객들은 충분히 납득이 된 캐릭터의 조력을 통해서 내면의 선장을 거듭해 나갑니다. 때문에 그 내적 성장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생수 더 그레이의 수인의 내적 성장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 그 내적 성장을 돕는 캐릭터가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기생수 하이디의 조력 때문인 거죠.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기생수가 모든 것을 성찰한 것처럼 말하며 한 인간의 내적 성장을 돕는다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설득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아쉬웠습니다. 여섯 번째 아쉬웠던 점, 1화에서 빠르게 인간 집단이 기생수를 퇴치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인간이 갑자기 4화에서 약해져요. 갑자기 전투력이 확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곱 번째 아쉬웠던 점, 헤이오 아저씨와 우리 강우가 그레이 팀에 붙잡힌 수인이를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울 때 강우가 헤이오 아저씨한테 인간 아저씨가 배신자고 기생수 편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거든요. 때문에 인간 아저씨가 내부의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헤이오 아저씨는 단둘이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설득이 되지 않는 헤이오 아저씨의 행동은 그 후에 벌어지는 큰 사건까지 몰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논리적인 설득과 어떤 연출이 귀찮으니까 헤이오 아저씨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으로 논리적 부족함을 찍어 누르겠다, 이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우리 배우님과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배우님이 연기한 강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의리가 없는 척, 계산적인 척 하지만 굉장히 정이 넘치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항상 몰라 난 한 말큼 했어 말하고 런을 하지만 결국에는 의리를 지키러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배우님도 역시 강우라는 캐릭터처럼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신가요? 연기를 하시면서 자아성찰까지 대단하십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지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나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연상호 감독님이 부탁한다면 의리를 지키기 위해 출연을 한다? 안 한다?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연상호 감독님과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위에 메리 질문과 비슷한데 3화에서 수인을 위해 통화로 거짓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 수인이 감탄하면서 우리 배우님한테 와, 거짓말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배우님이 내가 중학교 때 연극부를 했어. 근데 남중이어서 내가 줄리엣을 했어.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왔고, 저는 그 대사를 듣자마자 너무 웃겨서 피식도 했는데 뭐가 생각났냐면은 배우님이 출연했었던 이제 꿈의 제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애드립을 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애드립이었는지. 역시 연상호 감독님이 처음부터 배우님을 캐스팅해 두고 이거를 작업을 시작하신 거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할 건 해야죠. 마지막 스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화는 바보같이 일관되게 사람을 향해 믿음을 갖고 있는 수인의 답답한 행동과 그걸 지켜보며 점점 그런 수인과 닮아가는 강우의 모습, 점점 사람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생수들의 모습과 그런 기생수 집단의 큰 그림, 여전히 답답하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레이팀의 중경의 모습이 그려지는 에피소드였고, 6화는 마지막 화로 모든 갈등의 떡밥이 다 회수되는 회차로 인권과 대장기생수의 목적과 최후를 보여주고, 또 강우, 수인의 또 다른 대척점에 있는 그레이팀과 중경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는지, 중경은 마지막까지 하이디를 죽이는데 미쳐 돌아 있는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얘기하고 마지막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좋았던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겪는 사건이 다양해지면서 수인과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하이디를 보여주면 물론 누나 기생수가 대장 기생수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강우를 위해 희생하는 장면에서 강우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기생수도 성장함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영역 폭이 넓어지고 또 인간처럼 복잡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저는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원작의 설정을 따랐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런 설정을 보여줘서 좋았던 거고, 또 그 설정을 보여주는 그 연출 방식도 좋았던 것입니다. 특히 누나 기생수가 정말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강우에게 너에게는 미안했다 라고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위와 같은 결로 기생수들은 처음에 생존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그런 모습과 달리 인간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생수도 사람과 같이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설정에 따라서 추구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라는 것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과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결과적으로 인간도 결국 모습만 달랐지 우리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저 기생수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 좋았던 점, 1화에서 6화까지 쭉 주요 소재 혹은 등장인물들의 플래시백으로 오프닝을 전개하고 인트로가 끝난 뒤에 다시 현재 핵심 이야기로 돌아와서 핵심 이야기가 그냥 막힘없이 쭉 전개되도록 하는 구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오프닝과 구조 덕분에 중간중간 핵심 이야기가 끊기지 않았고 끊기지 않고 진행되면서 6화라는 굉장히 깔끔한 회차로 끝이 났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6화 이상 전개됐으면 저는 굉장히 루즈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하도록 이 플래시백 장면이 도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좋았던 점, 솔직히 저는 그렇게 감흥은 없었지만 원작은 본 사람들을 좋아했을 것 같기에 넣었습니다. 바로 결말에 원작의 주인공이 카메오로 출연한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름을 얘기했는데 뭐야? 뭐지? 갑자기 일본 애가 등장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호기심에 그 일본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는데 원작의 주인공 이름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원작을 보는 원작 팬들을 위한 선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좋았던 점에 넣었습니다. 저는 좋았던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아쉬웠던 점, 대부분의 장르물은 주인공이 위기를 맞이하고 그 상황을 극적으로 타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시청자에게. 그리고 그 위기를 맞이하는 과정과 이유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일수록 타개 이후에 맛보는 그 카타르시스가 더 짜릿해져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과정과 이유가 늘 수인과 하이디에서만큼은 굉장히 이성을 잃고 논리를 잃고 분노로만 일관되게 대하는 그런 중경의 답답한 태도였습니다. 중경의 태도는
체계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반복되기까지 하니까 주인공 집단이 위기상하게 봉착을 해도 그게 위기 같지가 않고 그냥 막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되지 않는 상황의 위기니까 그 클라이막스에서 주는 카타르시스까지 굉장히 낮다, 저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5화에서 강우의 절친인 기석이 강우의 눈앞에서 누나기생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죽음은 강우의 시련을 더하고 강우의 고립감을 더하려는 어떤 시도처럼은 보였는데 실제로 그 시도와 다르게 그냥 드라마를 몰입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로만 작용을 했습니다. 기석이 죽기 전에 이미 강우는 기생수한테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미 강우는 수인이랑 굉장한 절친이 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굳이 기석을 죽이면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도 때문에 오히려 극에 대한 몰입을 망쳤고 불만만 생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아쉬웠던 점인데요, 대장기생수랑 하이디랑 마지막에 이제 최종 싸움을 결투를 벌이거든요. 근데 그 최종 결투리 제가 기대했던 화려한 6탄전이 안 나왔어요. 그런 6탄전 대신 대장기생수가 가진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뜬금없는 토론 벨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토론 배틀만 하다가 싸움이 끝났고요.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액션으로서 결말이 맺을 거라 생각했는데 뜬금없는 토론 배틀이라서 말이죠. 그래도 클라이막스인데, 마지막 싸움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싸움을 끝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 5화 6화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제 배우님과 마지막 Q&A 시간입니다. 누나가 더 이상 누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또 동생의 시체를 봤을 때도, 그리고 절친 기석이가 죽을 때도 강우는 저렇게 오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강우가 쓰러진 수인을 발견하고 끌어안으면서 진짜 세상 서럽게 오열을 했거든요. 이때 어떤 디렉팅을 받고 어떤 감정으로 오열하는 연기를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아무리 밝은 강우라 하더라도 꾹꾹 억눌렀던 건데, 자신의 마지막 어떤 사회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인까지 어떻게 된가 아닌가 걱정과 이제 진짜 내가 혼자가 됐다라는 어떤 감정 때문에 억눌렀던 게 한 번에 폭발했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수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특히 하이디와 수인을 오가는 전소니 배우님과 대화를 할 때 계속 똑같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하이디 씨는 후작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 현장에서 하이디 목소리로 변조한 소니 배우님이 연기를 하신 건가요? 그런 하이디의 목소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부분 후작업으로 작업을 했다는군요. 제 호기심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위 질문과 비슷한 결인데요. 배우님은 기생수가 아니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배우님들은 대부분 기생수의 숙주 역할을 했잖아요. 기생수 역할은 이제 기생수로서 싸우는 액션씬이 필수였는데 배우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무 돌리는 기생수들의 싸움 광경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웃겼을 것 같거든요. 이악 물고 진지하게 싸우는 척 했다는 거네요. 역시 프로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조금은 영화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애정과 궁금증이 포함된 질문이에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셨고 MC로 나온 우리 대병건이라 불리는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크리에이터 침착맨님을 직접 만나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만나 뵙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감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 역시 우리 대병건, 또 대병건이야. 저도 진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젠간 만날 수 있겠죠. 조금은 더 욕심내자면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저희 시청자들과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는 그대, 구교환 배우님과 함께한 오 그대 이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구교환 배우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꾸벅. 안녕.